지금 우리의 컴피티션을 가서 보면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로 컴피티션 1과 컴피티션 2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컴피티션 3를 가서 보면 컴피티션 3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그레션 플러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문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세 번째 컴피티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많군요. 퍼블릭 리더보드에는 테스트의 50%만 계산된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순위에 큰 영향이 어 학생이 음 너무 치팅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그러면 나중에 순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영향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어 나는 양 이 컴피티션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을 둘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퍼블릭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순위 1 번, 2 번, 3번 하면서 여기 스코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학생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다 0.018, 0.019 이 정도 있죠. 근데 프라이빗 리더를 가 보면 이 순서가 바뀌었네. 근데 아무튼 요 1, 2, 3에 있는 학생은 자기들끼리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지 그렇게 0.01, 0.018, 0.019 하는 데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컬럼을 보면 순위가 몇 개 올라갔다 몇 개 떨어졌다. 퍼블릭 스코어에 비해서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심하게 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한 50 등이 내려간다든지. 그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셋으로 트레인을 시킨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도 꽤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스트 셋의 절반만 가지고 일단 퍼블릭 스코어를 보여주는데 나머지 절반을 포함을 해도 여러분들의 값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입니다. 어제 제출물이 아직 순위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어제 제출물이 이전 것보다 더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출을 하면 곧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더 좋으면. 근데 안 좋으면 그냥 옛날에 가장 좋았던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쵸. 팀 네임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뭔지는 몰라도 되고 여기에 있는 예 이 팀 네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의 이 이름을 보고는 '아 누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순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팀 네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자기 아이디나 뭐 이걸 다 똑같이 쓰면 되는데 뭐 여기 지금 몇몇 재미있는 학생들이 어 자기 걸 이렇게 바꿔서 그거를 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 컴피티션 원에서 점수가 0.02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학생들이 자꾸 A 플러스 기준이 뭐냐라고 너무 물어봐서 내가 0.02보다 작으면 내가 일단은 A 플러스라고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지 지금 우리의 상태로 보면 0.02가 내려가지 않아도 A 플러스를 줄 수 있어요. 자 컴피티션 2, 3도 마찬가지인가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컴피티션 1과 컴피티션 2, 컴피티션 3는 사실은 다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를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절대적인 어떤 값이 있어서 그것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숫자는 사실은 여기에 이 다른 사람들의 스코어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중에서 '내가 꽤 괜찮다.'라고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음 이거는
예. 뭐가 잘못됐냐면은 지금 이 숫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는 6 이고 여기는 5 죠. 이게 뭔가 개수가 지금 안 맞아요, 인풋 개수가. 아마도 이 학생은 지금 컴피티션 2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컴피티션 2가 생각을 해 보면 어 3 번과 5 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1, 2 써야겠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까지 있는데 내가 5 번을 빼놓고 나머지 6 개를 가지고 "5 번을 맞추세요."라고 하는 게 컴피티션 1 입니다. 근데 컴피티션 2는 7 인데 5 번이 없는데 3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1, 2, 4, 6, 7 이 5 개를 가지고 3 번을 맞춰 보고 그리고는 그럼 5 개가 되죠, 3 번을 맞추게 되면. 그것까지 이용해서 다시 5 번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개수가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설명할 것 중에 이렇게 "개수가 안 맞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리고도 인제 혹시 안 되면은 더 남아서 끝에다가 끝에 인제 예 "인제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이제 질문할 사람만 남으세요."라고 할 때 나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프라이빗 리더보드 뭐 찍어 보고 싶은 모양인데 자 이게 프라이빗 리더보드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퍼블릭 리더보드 그다음에 여기가 프라이빗 리더보드.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토탈 177 명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숫자는 270 명이어서 아직 100명 정도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100명 정도가 틀림없이 이 학기가 끝나갈 때 인제 그때쯤 되면은 막 들어올 거여서 그때 되면은 순위가 엄청 더 바뀔 겁니다. 어떤 레이어를 더 넣었을 때 반드시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개런티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롭아웃을 하면 과적 합을 막아서 성능이 향상돼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 입학 수가 적어서 사실은 오버핏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드롭아웃을 해 버리니까 얘가 자기가 알았던 것도 자꾸 잊어버리면 그럼 어 더 멍청해지는 거죠. 예. 그럴 게 인제 하나의 그러니까 어 네 충분히 트레이닝 그러니까 드롭아웃은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니까 충분히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오버피팅으로 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아무 데서나 스탑을 해 버리면 그러면 드롭아웃을 했다고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순위에 따라서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난 학기에 나는 학생들의 85% 정도 학생들한테 A 플러스를 줬어요. 이번에도 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어를 다르게 변형시켜 보는 거로는 어느 정도 이상 결과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데 찾아볼 만한 다른 방법. 사실 컴피티션 1은 지금 이 정도만으로 사실은 충분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0.01 그러니까 0.02 보다 줄여 보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이 1 위, 2 위, 3 위에 있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요 선발 학생은 아니지만 자 18 시간 전에 올렸고 19 시간 전에 올렸고 그리고 어 69 번을 서브미트했고 그래서 서브미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닌데 사실은 내가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사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특이하게도. 어 그래서 자 한번 내가 가 볼게요.
이 학생한테 가 보면 나한테 뭐가 보이냐 하면 이 학생이 몇 번 했는지가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번 서브미션 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아 이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 꼭 누구를 찍어서 이렇게 집어서 아래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 달 전에 서브미션하고 그다음에는 성적이 안 올라가 있죠. 그게 인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미션 1 그러니까 컴피티션 1 에서는 그 어느 정도 적당히 레이어를 늘리고 뭐 노드 늘리고 뭐 드롭아웃 넣어 보고 이 정도로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차이는 컴피티션 2 하고 컴피티션 3 에서 날 거예요. 어 그러면 뭐 다시 서브미션을 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내가 뭘 안 눌렀냐 하면은 요 리프레시 버튼을 안 누르면 새로운 성적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영이 돼 있는데 나한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 다시 서브미션 하면 됩니다. 예. 어차피 서브미션 할 기회는 하루에 10번 주어져 있으니까. 저 3개 컴피티션 모두 다 12월 23 일이 마감입니다. 어 10, 20, 100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의 배수로 넣은 거고 원래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2의 배수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64 뭐 128 아니면 32 이렇게 2의 배수로 넣는 이유는 얘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64 개를 하나 그러니까 32 개까지 하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33이 되면 33 이나 34나 64나 컴퓨터한테는 거의 같은 정도의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2 배가 늘어나는 거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64 까지 하는 거고 65 개를 하느니 차라리 128 개를 하는 거 예. 물어보면 각각 컬럼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 끝나고 나서 다시 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그쵸. 이 다른 사람이 짠 결과 파일만 받아서 올리는 치팅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베끼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예. 진짜 뭐 남의 답안지 받아서 그거 자기가 이렇게 잘 옮겨 써서 제출했는데 그거를 찾아낼 방법은 없고 어 인제 근데 이렇게 잘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까 내가 보면 몇 월 며칠에 몇 번 서브밋을 했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누군가가 이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죠. '아 저 학생 뭐 베꼈다.' 그러면 내가 그 학생한테 뭘 요구할 거냐면은 코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누군가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내가 프로그래머를 하나 고용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짠 걸 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믿어지는 그 학생한테 코드를 내라고 요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내가 뭘 요구할 수 있냐면은 오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의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봐라." 그게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치팅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기 바랍니다.
예. 뭐 베이스라인 예. 이 학생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예 도와주고 싶은 학생들이 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모양이니까. 근데 학생이 이제 생각을 할 게 학생이 베이스라인을 제출하면 어 거기서 그 C+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못한 학생들은 다 C+. 그보다 못한 학생은 다 C+ 또는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F. 뭐 근데 예 나는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야기를 해 보기 위해서 뭐 질문이 더 있겠지만 예 내가 이렇게 가끔 확인을 할 테니까 어디로 갈 거냐면은 텐서플로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Kaggle 컴피티션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텐서플로우에서 Get Started with TensorFlow 그리고 튜토리얼 그리고 여기에 ML Basic with Keras 그래서 우리가 인제 계속했던 건 여기 있는 리그레션 이게 사실 컴피티션 1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리그레션 부분을 잘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컴피티션 2를 위해서는 튜토리얼이 아니라 가이드에 가서 가이드의 그 펑셔널 API 부분을 잘 보면 되는 거였는데 요 세 번째 컴피티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베이직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예 여기부터 할게요. 커널 이니셜라이저와 바이어스 이니셜라이저는 뭐냐면은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그러니까 W하고 B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처음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려고 해도 W하고 B에 어떤 값이 있어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커널 이니셜라이저하고 바이어스 이니셜라이저에다가 기본적으로 랜덤한 값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이제 바이어스 이니셜라이저는 0을 주고 커널 이니셜라이저에서는 뭐 예 뭐 -1에서 +1 사이의 숫자를 준다인데 근데 내가 특별히 원해서 내가 나는 1,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130 에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커널 이니셜라이저 그리고 바이어스 이니셜라이저. 자 그래서 다시 인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베이직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가서 콜앱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인제 목차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워 버리고 그리고 연결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파이썬도 꽤 알고 텐서플로우도 꽤 알고 그래서 그다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셀이 여기죠.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그리고 여기에 셀을 실행을 시켜 보면 텐서플로우 임포트했고 넘파이 임포트했고 매플라립 임포트했고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버전 보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셋이냐면은 이름이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데이터셋인데 얘는 사실 뭐냐면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사진들을 가져 놓고 이 사진을 보고는 '아 얘는 뭐 티셔츠구나. 뭐 얘는 가방이구나. 얘는 뭐 신발이구나.' 이걸 맞추는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말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갖게 만든 이유가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예전에는 잘 못했었는데 언젠가 한 뭐 7년 8년 전부터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간보다도 더 분류를 잘 해내는 그런 애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여기서도 인제 그거를 한번 해 보자. 자 어떻게 하냐. TF Keras Dataset Fashion Amnist. 이건 뭐냐면은 어디서 따로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이 케라스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셋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패션 애널리스트 데이터셋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뭐 읽고 그다음에 걔를 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어느 변수에 지정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컴피티션 3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지 데이터가 사실은 그냥 잘 정렬된 어떤 숫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뭔진 모르지만 데이터를 로드를 해 와서 일단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트레인 또 다른 하나는 테스트. 그리고는 그 트레인과 테스트 안에서도 이미 누가 X고 누가 Y다라고 하는 게 서로 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데이터셋에. 그래서 여기 누가 X고 누가 Y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제 여기서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내가 맞춰야 하는 카테고리가 10 개가 있어요. 그래서 0 번은 티셔츠, 1 번은 트라우저, 바지, 뭐 그다음에 뭐 8 번은 백, 9 번은 앵클 붓.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카테고리가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적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인간을 위한 거지 컴퓨터는 이거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0 번이냐 1 번이냐 2 번이냐 이것만 구분을 해내는 거니까. 그리고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해서 아까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눴고 그다음에 트레인은 다시 트레인 이미지가 X였고 그다음에 트레인 레이블스가 Y였고 그래서 트레인 이미지 닷 shape에 가서 보면은 트레인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개수가 일단 6만 개예요. 그러니까 6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이미지는 28 바이 28. 자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가서 생각을 해 보면 데이터의 개수가 6만 개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뭐 걔가 뭐 걔는 6만 개일 수도 있고 뭐 10만 개일 수도 있고. 근데 왜 28 바이 28 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 또는 사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걸 보면 사과로 보이고 어떤 거는 개로 보이고 어떤 거는 고양이로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적혀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의 숫자들이 여기에는 뭐 36 여기는 27 여기는 0 여기는 5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숫자들이 사실은 세 겹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미지는. 그래서 하나는 R 또 다른 하나는 G 또 다른 하나는 B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색깔이 합쳐져서 우리한테 어떤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RGB도 값이 그러니까 빨간색도 아주 진한 빨간색이 있고 그다음에 뭐 덜 진한 애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가 0 에서부터 255 왜 255 냐? 0을 포함하면 전부 다 256 이죠. 256 개의 숫자. 그리고 G에도 256 개의 숫자, B에도 256 개의 숫자. 각각의 범위는 다 0 에서 255.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곱한 애가 사실은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사면은 핸드폰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 픽셀 수가 많아진다. 그게 얼마나 얘를 촘촘하게 표시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보이는가 아니면 좀 이렇게 뭐 흐릿하게 보이는가.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이 그림을 보여줘도 이건 그냥 숫자예요 사실은. 우리는 근데 이걸 보고는 '이게 뭐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28 개의 로우 그리고 여기에 28 개의 컬럼. 그러니까 하필이면 28 바이 28 인 그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제 RGB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레이 그러니까 흑백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3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있는 애를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다. 학생들이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성적 반영률 이런 거 없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컴피티션 1 에서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컴피티션 2 에서 학생들이 좀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컴피티션 3가 되면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성적 반영 비율입니다. 자, 이거를 인제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 이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일반적으로 리그레션에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이유는 y는 ax, a1x 플러스 뭐 a1x1, a2x2 플러스 b라고 할 때 a는 예를 들면 100, 200 이런 데이터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x1은, 그리고 x2는 0.00001, 0.00002. 사실 두 개는 같은 숫자죠.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이 단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 킬로미터고 얘는 뭐 센티미터라면 사실은 두 개는 같은 숫자인데, 얘가 주는 영향과 얘가 주는 영향이 요 A1과 A2를 표시될 텐데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단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비슷한 범위의 숫자로 해 주면 더 스테빌라이즈드 된다라고 하는 게 스케일링을 해 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해 줬을 때 나빠지는 건 없어요. 좋아진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스케일링을 했을 때 나빠지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발전한, 굉장히 이 머신러닝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콜앱에서 인제 노멀라이즈를 해 주는데, 내가 인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방법들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어서 그걸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프리딕션을 해 보면 이 프리딕션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얘를 노멀라이즈하고 프리딕션을 하면은 성능이 예를 들면 한 20% 포인트가 향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학을 많이 늘리면 원래 아웃풋 결과가 계속 비슷해집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프로그레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입학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뭔가 모델을 바꾸든지 다른 쪽을 바꿔야지, 입학을 계속 늘려봤자 계속 같은 숫자가 나오면 거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컨버지 됐다라고 하는, 이건 연속적 시계열 데이터는 아닙니다. 예, 시계열 데이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인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이게 인제 트레인 이미지의 쉐입이고, 그다음에는 트레인 레이블스를 보면 트레인 레이블스는 우리가 맞춰야 하는 숫자들인데 그게 똑같이 6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인 X가 6만 개가 있으니까 Y도 똑같이 6만 개가 있죠. 그리고 이 트레인 레이블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보면 9, 0, 0, 3, 0, 5 해서 이게 카테고리 9 번이다, 카테고리 0 번이다 해서 여기에 지금 6만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트레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테스트 쉐입을 보면 테스트도 28 곱하기 28로 쉐입은 똑같고 다만 개수가 10,000 개. 그다음에 테스트 레이블도 보면 예 개수가 10,000 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Pre-processed data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PLT가 있죠. 그러니까 PLT가 뭐 하는 거냐면 그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잘 보면 지금 요 트레인 이미지 0, 그러니까 트레인 이미지가 지금 6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28 바이 28 짜리 매트릭스여서 그 각각의 값을 좌표 평면상에다가 색깔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 애가 보이는 거죠. 얘 뭐가 뭐처럼 생겼습니까? 얘 신발처럼 생겼죠. 이게 신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게 신발인데
컴퓨터한테는 이게 컴퓨터는 이게 신발인 걸 모르죠. 그냥 여기에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255, 255, 255 해 갖고 여기 숫자가 달라지면 이 셀들을 가만히 보면은 쪼끔씩 색깔이 다르죠. 요애들이 다 다른 숫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트레인 이미지 나누기 255, 테스트 이미지는 테스트 이미지 나누기 255. 이게 바로 여기서 하는 스케일링이에요. 왜 255를 나누냐? 왜냐하면은 컬러를 나타내는 숫자는 0 부터 255 까지 있는데 걔네를 하필이면 255로 나누어 버리면 어 255로 나누어 버리면 모든 숫자가 0 에서 1 사이의 숫자가 되죠. 그래서 0 뭐 그러니깐 0을 250으로 나누면 당연히 0 이고 그다음에 1을 255로 나누면 뭐 225 분의 1 그리고 255를 250으로 나누면 255 분의 255 니까 1 해서 얘네들이 0 하고 1 사이로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이걸 쭉 해 보고 다시 인제 처음부터 가서 다 돌리는데 요 부분을 안 하고 스케일링을 안 하고 얘를 해 보면 그러면은 '퍼포먼스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이게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에서는. 근데 그냥 마치 그냥 모르는 양 그냥 '그냥 스케일링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이랬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은 뭘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냐면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고 나면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고 나 또는 얘의 또 다른 이름은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 그러고 나면 얘가 이걸 하고 나면 대부분 -3 에서 +3 정도의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지금 한 거는 이게 0 부터 255가 있는데 얘를 255로 나누면 얘는 정확하게 0 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얘를 -1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250으로 나누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제일 큰 숫자가 255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제일 큰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면 이렇게 못 하겠죠. 12월 22일 19일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야 할지 안 올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은 올릴 겁니다. 왜냐면 오늘 하는 얘기는 앞에서 전혀 안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제 여기 있는 이 셀은 그냥 또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자. 잘 스케일한 다음에. 그러면은 앞에 있는 25 개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그러니까 0 번에 있었던 애고 그래서 얘를 이제 0 하고 1로 이렇게 스케일을 하고 놨더니 흑백으로 오히려 좀 더 이게 잘 보인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누구는 '아 얘는 구두구나.' 뭐 뭐 '얘는 뭐구나. 드레스구나. 뭐 바지구나.'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컴퓨터한테 얘를 보고 '아 얘는 앵클 부트입니다. 얘는 티셔츠입니다. 뭐 얘는 드레스입니다.' 이거를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림을 보고 여기 있는 이 표현을 맞추는 거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번치 오브 넘버를 보고 여기 있는 앵클 부트 9 번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얘도 그냥 리그레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8 곱하기 28에 해당하는 그래서 28 곱하기 28을 하면은 이게 784일 겁니다. 그래서 784 개의 칼럼을 가지고 요 앵클부트 9 번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784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티셔츠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 그 0 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델을 만드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3 개의 셀만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모델을 만들어요. 이 모델은 시퀀셜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퀀셜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그러니까 레이어들을 쭉 쌓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퀀셜 모델에서 봐야 할 거는 지금 그러면 시퀀셜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3 개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못 본 레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플래튼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플래튼은 사실은 뭐냐면 수업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영상을 올려주는 걸 기대하지 마. 뭐 예 올려줄 수 예 올려줄게요. 예. 플래튼 레이어가 하는 일은 플래튼 레이어가 첫 번째 레이어였는데 플래튼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평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인풋 쉐입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 인풋 쉐입은 28 곱하기 28 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게 원래 28 바이 28 짜리 이런 매트릭스 모양인데 요 첫 번째 로우를 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로우를 옆에다가 놔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로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네 번째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플래튼 레이어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모양을 그냥 바꿔주는 애가 플래튼 레이어입니다. 그게 첫 번째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서의 아웃풋은 어 784 개가 아웃풋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댄스 레이어, 액티베이션 펑션 렐로 뭐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정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마지막 레이어가 있는데 우리가 한 리그레션은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노드의 개수가 1 개였어요. 근데 여기는 마지막 노드의 개수가 10 개예요. 그래서 왜 10 개냐? 하필이면 우리가 클래시파이 하려고 하는 카테고리가 10 개여서. 그래서 이게 인제 어떤 아웃풋을 줄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퀀셜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모델이 인제 머릿속에 딱 잘 정리가 되죠. 여기에 이렇게 어 28 바이 28을 넣어서 이렇게 784 개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128 개의 노드가 막 연결이 되고 거기에 렐로 펑션이 있고 마지막에 걔가 다시 10 개의 노드하고 연결이 되는 모습. 그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모델이 나의 로스 펑션이 무엇이다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아웃풋을 실제 값하고 비교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컴파일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거는 '내가 어떤 로스 펑션을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로스 펑션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mean squared error 아니면 mean absolute error.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더 열심히 찾아보면 이 두 개를 합한 또 다른 하나의 뭐 이상한 로스 펑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겁니다. 근데 뭐 그걸 찾아볼 필요는 없고. 근데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맞는 또 다른 로스 펑션들을 사람들이 찾아 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TF, 케라스, 로시스 그리고는 이름이 길죠.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 그래서 이름을 되게 멋있게 붙여 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진짜 안 하기 너무 궁금하다라고 해서 찾아서 보면은 수식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수식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설명할 건 아니고 이런 로스 펑션이 결국은 내가 예측하는 값과 그다음에 실제 값과의 차이를 줄여 주려고 만든 어떤 함수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하나 또 이상한 게 있는데 from logit equal true 요것도 인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걸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게 나의 로스 펑션이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뭐 똑같이 아담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리그레션과는 다르게 메이트릭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 줄 수가 있어요. 메이트릭은 이걸 넣는
넣어도 또는 안 넣어도 모델을 트레이닝하는데 아무 영향도 안 줘요. 단지 왜 이걸 넣냐면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과정 중에 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메이트릭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이거 안 넣는다고 해서 이걸 계산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오히려 속도는 약간 늦어지겠죠. 왜냐면 이걸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이 매트릭이 뭐냐? 여기 지금 보면 accuracy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정확도. 그래서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정확도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100 번을 예측을 했는데 그 100 번의 예측 중에서 몇 번이 맞았다라고 하는 걸 카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accuracy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그레션에서는 그 계산을 못 하죠.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키가 얼마일 때 아들의 키를 맞춰 봐라. 그러면 그냥 아들의 키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 이걸 카운트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클래시피케이션은 레이블이 이산적인 리그레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리그레션 문제인데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아웃풋이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리그레션을 생각해서 그거를 특별히 다른 이름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마지막 아웃풋이 그냥 특정한 하나의 숫자들이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인제 내가 오늘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컴파일도 인제 받아들이고, 그러면 자 이걸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요 설명을 위해서 어 요 부분 이렇게 글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워 버릴게요. 그러고 나면 자 우리가 했던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모델이 무엇이다.' 해서 시퀀셜 모델 정의해 줬고, 그다음에 걔의 옵티마이저가 누구고 로스가 누구고 메이트릭이 누구다라고 정해 주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얘를 피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피팅을 시키려면 딱 3 개를 가르쳐 줍니까? X가 누구냐, Y가 누구냐. 왜냐면은 이 앞에 2 개의 셀을 실행시켰을 때는 우리는 사실은 X가 누군지 Y가 누군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얘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 정의하고 컴파일 시키고, 그다음에 나의 X로는 내가 트레인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 나의 Y로는 트레인 레이블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가르쳐 주냐면 "몇 번 돌려라." 그게 이팍스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얘가 트레이닝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리그레션을 할 때는 여기 로스 값만 보였어요. 근데 로스 값은 그 절대적인 값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게 뭐 31%를 맞추는 거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트릭스라고 하는 데에다가 accuracy를 넣어 주면 이 accuracy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이게 하필이면 딱 0.9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9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델이 트레이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10 번까지 다 했더니 90.96%를 맞출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지금 6만 개의 이미지를 보고 6만 개에 대해서 '아 이거는 뭐다. 이거는 0 번이다. 이거는 1 번이다.' 이렇게 쭉 분류를 했는데 그중에서 90%는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 심플한 모형을 가지고 지금 요 3 줄짜리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얘가 그림을 보면 '아 얘 고양이입니다. 얘 개입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개와 고양이는 구분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다르니까. 근데 옷이냐 뭐 백이냐 이 사진을 보여주면 실제로 얘가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근데 물론 그러면 걔는 이제 20 바이 28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 놓고 이 모델한테 물어보면 걔가 신발이라고 답을 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모델 애큐러시 여기는 나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모델이 피팅이 됐어요. 그래서 뭘 보고 싶냐면 그러면 이 모델이 핏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모델 안에
W하고 B 값들이 다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predict를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델 predict 그리고는 여기다 인제 이미지 파일에 해당하는 28 바이 28 짜리 그 무엇을 넣어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어 train 데이터셋에 있는 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train underscore or 이미지 여기 하나 없어졌냐. 하고는 내가 0 번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0 번이 아까 우리가 봤듯이 0 번은 사실은 부트죠. 그러니까 신발이죠. 그래서 "얘를 한번 프레딕트 해 봐라."라고 해서 프레딕트를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게 보통 인제 인풋 쉐입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트레인 시킨 인풋 쉐입과 내가 이 프레딕트를 해 보라고 넣은 인풋 쉐입이 모양이 다르면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요 인풋 쉐입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을 해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어 이 에러가 싫으니까 에러 위에다가 train im images 그리고 0번 하고 이렇게 쳐 보면 얘가 실제로 숫자로 보여요. 그래서 각각의 숫자가 얼마 얼마다. 그리고 우리가 0 부터 255의 숫자를 다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다 0 하고 1 사이의 숫자인데 어 이걸 어떻게 이제 보냐면은 뭘 보냐 하면 여기에 괄호가 몇 개인지를 봐야 돼요. 여기에 괄호. 그러니까 요 브래킷이 몇 개인가. 지금 여기 브래킷이 2 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어레이 옆에 있는 이 동그란 괄호 말고 브래킷 2 개.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투 디멘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브래킷의 개수가 얘 디멘전을 가르쳐 줘요. 근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사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인 이미지 0 콜론 1 이면 우리가 슬라이싱이 뭔지 배웠는데 첫 번째 숫자는 포함하고 두 번째 숫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0 부터 2를 포함하지 않는 애까지 보여다오라고 하면 그냥 0 번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그래서 쭉 올라가 보면 이번에는 브래킷이 2 개가 아니라 3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의 사이즈가 1 28 28.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앞에 요 그냥 0만 했을 때는 요게 요 콜론 1이 없이 그냥 0만 했을 때는 그냥, 그냥 28 바이 28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 tip은 1 28 28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입폭을 늘리면 애큐러시가 항상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봤듯이 어 0.69 인데 여기 올라갔네요 여기는. 근데 이거 많이 하다 보면은 애큐러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수렴을 해 간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좋은 쪽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나빠졌다가 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 가겠죠. 쉐입 보는 부분 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이게 인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개수를 맞추는 게 인제 어 그 데이터의 쉐입을 맞추는 게 보면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1, 2, 3 이렇게 있으면 얘는 지금 브래킷이 하나 밖에 없는 거죠. 다시 그래서 2 개가 근데 얘의 의미와 얘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죠? 얘는 2개 있기 때문에 얘는 투 디멘전이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으면 얘는 쓰리 디멘전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 디멘전에 관한 이야기는 예
조금 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를 어차피 3 시에는 못 끝내고 한 3시 10 분, 3시 15 분까지 해서 끝내 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예 이게 "디멘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하고 예 좀 더 얘기를 해 볼 그래서 아무튼 여기를 요렇게 슬라이싱으로 바꿔 주면 그러면 요게 3 디멘전 데이터가 돼서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1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1 콜론 그러니까 0 콜론 1 그러면 사실은 여전히 0 번째에 해당하는 애가 들어가는데 걔의 쉐입이 다르게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프리딕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션을 보면 -15, -22, -15 막 이러면서 숫자들인데 일단 확인할 건 뭐냐면 얘가 10 개예요 숫자가. 그래서 왜 10 개인가? 왜 10 개냐면 우리의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의 숫자가 10 개였기 때문에 얘는 10 개의 숫자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 10 개의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냐면 어 지금 상태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이 첫 번째 숫자는 얘가 0번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얘가 1번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 그리고 얘는 세 번째에 속할 가능성에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들을 숫자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으냐면 크면 클수록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숫자는 누구냐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얘가 7.27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7.05 해서 얘도 큰 것 같지만 7.27이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는 이 10 개의 숫자는 지금 보여준 그 0번 이미지는 제일 마지막 9 번째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걸 확률로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확률로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두 군데를 바꿀 텐데 모델의 제일 마지막 레이어가 지금 10 개의 숫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 개의 숫자는 확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얘가 확률처럼 표현되도록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노드에 activation equal softmax 라고 바꿔 주고 softmax가 뭔지는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를 바꿔 줄 거냐면은 컴파일의 로스 중에서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 from logit 하면서 여기서 추르라고 했는데 이 추르를 false라고 바꿀 거예요. 그래서 모델부터 다시 돌리고 모델을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모델 fit 하면은 얘가 다시 트레이닝이 됩니다 처음부터. 왜냐면 내가 모델을 바꿔 버렸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었던 모델은 없어지고 예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서 얘를 다시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10 번을 다 했더니 뭐 91.05% 아까도 뭐 90.뭐 옆에 그러니까 뭐 어느 걸 했을 때 더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드된 모델을 가지고는 모델 프레딕트 하면서 내가 트레인 이미지 0 번을 보겠다라고 해서 얘의 아웃풋을 보면 이 아웃풋이 여기 약간의 워딩은 있지만 예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10 개의 숫자를 주는데 이때는 이 10 개의 숫자가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겉으로 봐서는 이게 얼핏 봐서는 확률이 안 보이는데 이 뒷부분에 이 2의 마이너스 10 승, 2의 마이너스 13승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이 숫자들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들이 굉장히 작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1.1에 2의 마이너스 10 승이니까 0.0000 에서 0 예 10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인제 1, 0 이렇게 되는 거여서 여기서 가장 큰 숫자는 누구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얘는 0.99963.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고 내 모델이 프리딕트한 건 뭐냐면 얘는 제일 마지막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 99.96% 입니다라고 프리딕트를 한 거예요. 이게 프리딕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마치 그냥 리그레션처럼 아무 숫자를 막 보내줬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그 아무 숫자를 어 어찌어찌해서 확률로 바꾼 다음에 그 확률이 가장 큰 애가 나의 프리딕션이라고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텐서플로우가 해 줘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소프트맥스가 뭔가? 소프트맥스를 위해서 내가 어 URL을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copy friend 링크 그리고 얘를 채팅에다가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얘를 가서 볼 수 있으면서 여기에 what is softmax 뭐 이제 이런 어떤 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글을 좀 더 읽어보면 내가 이 펑션을 처음 배웠을 때는 이름이 로지스틱 펑션이었어요. 얘 이름이.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얘를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안 부르고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얘가 S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얘를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x가 어떤 숫자인지 상관없이 항상 아웃풋이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걔를 항상 0하고 1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 그 숫자의 나머지 그러니까 걔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는 10 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 개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쭉 더 읽어 보면 어 여기에 보면 "Another way to explain the softmax function" 해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 아까 내가 얘기한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게 걔를 이제 함수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식을 좀 더 generalized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대요. 그리고는 이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softmax function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을 가만히 보면 어 자 이거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식으로 그냥 써서 보이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 써서 보이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세 가지로 클래시파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데 뭐 그냥 숫자로 봤을 때 얘가 10이 나왔고 얘는 20이 나왔고 얘가 30이 나왔다. 근데 얘를 확률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얘 세 개 다 더해서 60 분의 10, 60 분의 20, 60 분의 30. 그럼 이 세 개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확률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exponential 10 더하기 exponential 20 더하기 exponential 30 분의 exponential 10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의 exponential 20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의 exponential 30 이렇게 만들면 이게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변형시킨 더 좋은 애가 된다라고 하는 게 소프트맥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여기다가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하면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원래 로우 데이터 같은 이 숫자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로짓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텐서플로우 코드가 좀 더 인제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노드에 액티베이션 펑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from 로짓이 true였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내가 시퀀셜 모델을 만들고 쭉 만들고 난 밖에 뭐 소프트맥 쓰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10 개의 숫자를 만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로스 펑션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요 from logit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Is it from logit?" 그래서 "Yes." 왜냐면 나는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해 줬으니까. 그래서 yes니까 true라고 적고
얘를 다 돌리고 나면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얘가 그래서 인제 하고 나면 여기에 10, 20, 30 이런 식의 숫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곧바로 소프트맥스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확률인 것처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렐로 소프트맥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10 개의 숫자가 이미 소프트맥스가 적용이 돼서 확률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한테 얘기를 해줄 때 "Is it from logit?" 이라고 물었을 때 "No." 그래서 여기를 false라고 적어 주면 모델 돌고 컴파일 뭘까요? 렐루가 이게 아니라 액티베이션이겠죠. 액티베이션이 소프트맥스고 그다음에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핏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 보내지 말고 질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 세 줄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테라스 자 질문이 있네요. from logit을 다시 설명해 주시니까 from logit은 true냐 아니면 false냐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건데 그 from logit이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에 마지막 레이어가 아웃풋으로 보여주는 아웃풋으로 내는 이 숫자가 얘가 확률이냐 아니면 확률을 만들기 전 스텝의 숫자냐. 그래서 확률을 만들기 전 스텝의 숫자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로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확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굳이 이렇게 정해져야 되냐면은 하필이면 내가 이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를 안 썼는데도 이 10 개의 숫자가 하필이면 그냥 0 하고 1 사이의 숫자들이 쭉 나올 수가 있잖아요, 확률이 아닌데도. 그런데 얘가 지금 이게 확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서는 그냥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가 없었으면 그냥 어떤 애는 -20 뭐 누구는 +30 이렇게 나와서 이게 당연히 확률이 아닌데 하필이면 이 10 개의 숫자가 그냥 누구는 0.3 누구는 0.2 이렇게 나오면 얘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확률을 계산하기 전의 숫자이면 from logit을 yes 이게 logit으로부터 logit이라고 하는 숫자 확률을 계산하기 전 단계의 숫자다라고 명시적으로 yes라고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yes는 여기서 yes는 true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의 숫자를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고 나면 여기 있는 숫자가 다 확률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 뭐 1.1 뭐 1.5 막 이런 숫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얘한테 "이게 로짓이냐?"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거 확률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확률 계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 그러니까 로짓을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확률로 계산되기 전 스텝의 숫자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from logit을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from logit 근데 난 이미 확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어 "No, it is not from logit." 여기를 logit이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얘가 뭘 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 10 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확률을 계산해요. 그거의 차이입니다. 이 from logit이. 소프트맥스는 스케일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의 목적은 어떤 숫자든지 0 하고 1 사이로 보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뭐 어떤 숫자랑 뭐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소프트맥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그림은 되게 못는데 이 끝부분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커져도 1 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쪼금만 커져도 굉장히 뭐 그러니까 0.9 이런 숫자로는 굉장히 쉽게 가요. 근데 그다음부터 0.91, 92 뭐 이러면서 이쪽으로 계속 가고 그다음에 이쪽도 0 으로 굉장히 가깝게 가는데 그다음부터 굉장히 천천히 가고 그래서 굳이 얘를 스케일링? 근데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스케일링은 얘가 0 부터 100 사이에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얘가 확률의 모습을 갖도록 바꿔 주는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스케일링 그러니까 스케일링에서 아주 특별한 스케일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짓 설명한 필기. 내가 로짓을 이렇게 설명했죠. 예.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숫자를 가지고 로짓이라고 부르고 그걸 가지고 각각을 더한 것 분의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확률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 50, 10 마이너스 했으니까 여기 40 분의 마이너스 10, 40 분의 20, 40 분의 30 이러면 더하면 1은 되지만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라도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 버리면 얘는 항상 0 보다 크고 그래서 이 펑션 자체가 이게 하필이면은 얘의 심플한 형태가 이름이 로지스틱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펑션을 generalized 한 게 소프트맥스 펑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애고 그리고는 로지스틱 펑션은 이게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걔를 0 하고 1 사이의 숫자로 바꿔 주면서 이게 진짜 1이 되기도 어렵고 진짜 0이 되기도 어려운 그런 종류의 어떤 특별한 트랜스포메이션인 겁니다.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마지막에 액티베이션을 써준 거는 얘를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의 마지막 액티베이션 펑션은 항상 소프트맥스예요. 거기다 릴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거기서의 소프트맥스의 의미는 얘를 확률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목적이지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 거는 확률로 바꿔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마지막 인풋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성능의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얘를 확률로 바꿔주기 위해서 항상 마지막 레이어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씁니다. 근데 리그레션에서는 항상 마지막 레이어에다가 아무런 액티베이션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학생은 자꾸 한글 버전을 보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한글 버전이 좀 늦다니까요. 어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from 로지 true false를 컴퓨터가 알아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디폴트 값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카피를 해서 텐서플로우에 가서 얘를 찾아보면 그쵸.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데 from 로짓이 디폴트가 false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확률인 걸 가지고 프레딕트를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로 보면은 어 얘가 true고 그다음에 얘가 나의 프레딕션인데 뭐 프레딕션이 0.05, 0.95, 0. 그러니까 더하면 1 이고 그다음에 얘도 더하면 1 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프레딕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게 소문자 버전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우리가 쓴 건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from logic false. 그래서 학생이 쓴 버전은 그냥 무조건 걔가 false예요. 그러니까 true false를 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true false를 바꿔 주기 위해서는 요렇게 함수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